여러분, 신용대출 연체율이 급등한다. 일단 이것을 먼저 한번 보시죠. 3개월새의 가계입니다. 가계 신용대출 연체 상승률입니다. 0.07%포인트입니다. 수치로 봐서는 뭐 0.07%포인트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단순하게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선을 보면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지금 한번 보세요. 가계 신용대출입니다. 예, 지금 작년 11월 말만 하더라도 0.36%였거든요. 가계 신용대출의 연체율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2022년 2월 말에 0.37 그리고 5월 말에 0.38이었거든요. 그런데 8월 말에 0.42까지 늘더니요, 11월 말에 딱 3개월 만에 말입니다. 0.07%포인트가 확 늘은 거예요. 이것은 갑자기 늘어나는 거잖아요.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요, 뭔가 시장에 변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시장에 변화 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실물 경제가 망가졌습니다. 실물 경제에 종사하는 많은 이들이 벌어서 당연히 이자 못 갚습니다. 생활비 하기도 바쁘고 교육비 하기도 바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장사해서 생활비나 교육비도 못 버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 신용대출은 갑작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이게 가계의 줄파산을 충분히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일은 경제에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개인사업자 대출 한번 보세요. 이 자영업자 대출이거든요. 지금 2021년 11월 말부터 보면 3개월 단위로 쭉 보면 말입니다, 0.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0.2%면 연체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8월에서 11월 사이에 확 늘어납니다. 0.26%로 0.06%포인트가 확 늘죠. 0.06%포인트가. 이것은 지금 8월 말부터 11월 말 사이에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자도 못 갚을 만한 일이 터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매 판매가 급감하니까 당연히 실물 경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전체 원화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0.24에서 0.27로 갑자기 늘었습니다. 갑자기 는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가계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동시에 확 늘어난다는 사실은요, 시장에 경고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가계 신용위험 지수가 지금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44를 기록한다고. 이것은 코로나19의 위기 때나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더 높은 수치고, 카드 대란이 났을 때 44를 기록을 했다고, 그때하고 지금이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지표가 굉장히 나쁜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작년 11월 말 기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12월 1월을 거치면서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내몰릴까요?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 가계 신용대출은
위험성이 굉장히 따른다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원화대출의 기준 0.27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가계신용대출은 0.49로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 다음이 중소법인인데 제가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도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표도 그렇게 나옵니다. 0.40%의 연체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0.26%의 어떤 연체율이 나오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연체율을 보면 여러분 사실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낮은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갑자기 늘어난다는 것 이것은 충격이고요. 또 하나 대출 만기 연장 이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출 만기 연장 총액이 133조 3천억 원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의 예산이 638조 7천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133조 3천억 원이라는 것은 거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굉장히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예, 이게 만기 연장만 하더라도 116조 6천억 원이고요. 원금 상환 유예가 11조 7천억 원, 이자 상환 유예가 5조 원입니다. 이거 포함을 안 시켰어요. 이거를 포함을 안 시켰는데도 지금 연체율이 그것도 가계신용대출의 연체율이 8월 이후에 갑자기 늘어나서 0.49까지 갔다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가계의 줄파산이 터질 가능성 굉장히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중소법인도 지금 마찬가지죠.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죠. 이게 늘어나는 속도가 워낙 급하게 늘어나니까 가계의 줄파산에 대한 경고도 진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가계 대출, 가계 부채 뭐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예,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1870조 6천억 원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줄어들기는 줄어들어가요. 전체적으로는요.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2022년 들어서서 예, 1분기에 5.4% 늘어나는 데 그쳤고요. 3분기에는 1.4%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2021년 2분기 10.5%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총액이 크기 때문에 1870조 6천억 원이라는 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33조 3천억 원이라는 대출 만기 연장을 지금 2년째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말입니다. 0.49라는 예, 연체율은요. 자칫 잘못하면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금융당국에서도요. 이대로는 안 된다. 특히 말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내외 경제 여건 상황이 좋지 않다. 신용 손실이 지금처럼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금융당국도 가계부채에 대한 어떤 위험 게다가 8월부터 작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급등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위협이 크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에서조차 가계대출에 대한 이자들 많이 낮춰주고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뻥 하고 터지면 이자는 고소하고 원금도 못 받으니까요. 당장 말입니다. 국민은행만 하더라도 연체 이자율 1%포인트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좀 줄여주어서 말입니다. 대출을 정상화로 갈 수 있게끔 만들겠다 하는 포석입니다. 이 말은 결국 말입니다. 지금 금융당국도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을 알고 있고요. 심지어 은행조차도 일거민권의 은행조차도 지금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을 감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말입니다.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 가계의 어떤 줄파산 위험은 굉장히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을 안 해서 여러분 위험이라는 단어가 이게 쉽게 나오지 않지만 저는요 아주 작은 단서도 제가 분석을 하거든요. 지금 그 상황에서 보면 가계부채, 그 부채에 대한 폭발, 부채 폭발의 위험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잘 쓰면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대로라면 가계부채는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 드리겠습니다.